오늘 뜨는 투자 알고리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코너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쉬어가는 장 기회되는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을 뭐 쉬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세제 개편 때문에 지금 이게 막힌 건지 상당히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열어보면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준비했던 질문은 삼성전자가 다시 하루 만에 6만 전자로 돌아왔는데 매수 기회가 있냐였거든요. 근데 벌써 매수 기회가 지나간 걸까요? 지금 다시 7만 원을 상회했어요. 아, 이런 강력한 주가와 수급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올라타야 합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두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이제 강한 상승 흐름 좀 보여줬지만은 오히려 이번 계약 소식이 앞으로도 삼성전자에게는 뭔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런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의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청신호라고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7만 전자를 또 이렇게 좀 도달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8만 전자까지는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사실 지금 당장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하기에는 다소간에 조금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은 그래도 단계별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7만 전자가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는 8만 전자 도달 여부를 보고 나서 다시금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번 계약 소식이 굉장히 또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슬라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의 또 계약에 대해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감들이 현재 모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에게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점진적으로 지금 추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국민 주식이 올라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8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기대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8만 원까지 가려면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건 HBM 납품이거든요. 엔비디아 쪽으로.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제 발표된 테슬라 향 22조 원 규모의 수주 있죠. 이게 8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큰 무게를 가진 힘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두세요? 저는 사실 지금 HBM보다도 네.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HBM 쪽에서는 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주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계약 소식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TSMC 쪽에 대해서도 이제 파운드를 좀 뒤처진 모습 보였는데 어제 계약으로 인해서 TSMC를 좀 추격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게 나설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HBM 부분에 대해서 부진했던 것을 이제 파운드리 쪽을 좀 만회라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파운드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뭐 독점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의 뭔가 어떤 계약에 대한 성과도 나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율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훨씬 더 지금보다 굉장히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회복에 좀 들어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파운드리가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가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두산 테스나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거의 매출 90%를 차지하는 종목이고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말씀이라면 반도체 그 밸류체인 쪽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더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은 충분히 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의 우려감이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다소간의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떤 개별 악재로 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워낙에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소외가 많이 되었던 상황에서 어제 계약 소식이 오히려 주가를 조금 더 이끌어내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제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뭐 소부장 쪽으로 흐름이 이동이 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준다면은 부품주도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야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충분히 관심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지금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좀 시선이 몰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품주 그리고 이런 소부장주 안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도 반도체 삼성전자 향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많습니다. 그 밸류체인이요. 소재단에서 뭐 솔브레인도 있고, 앞서 드렸던 테스트 장비 쪽에 두산 테스나도 있고, 식각공정 관련주도 있고 많거든요. 너무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은 뭔가 딱딱 세분화돼서 살펴본다라기보다도 뭔가 대장주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에는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테스나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 조금 반도체 중성주 안에서의 뭔가 강하게 이제 좀 그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은 어쨌든가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주적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 또다시 뭔가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흐름을 보셨을 때 좀 더 부진하게 흘러가는 종목보다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더 시세를 분출해 내주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대장주 위주로 좀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혹시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손을 잡았으니까 혹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미가 있습니까? 뭐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혁신적인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섹터가 세분화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순환 매장사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사실 이제 자율주행 쪽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의 어떤 행보,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만큼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결 같은 곁다리 질문으로 드린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니까 수급이 이동하는지 한번 저희 같이 체크해 보죠. SK 하이닉스로 넘어갑니다. 이게 매력도가 지금 떨어진 겁니까?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어제 삼성전자가 계약 소식이 나왔다고 해도 사실 SK 하이닉스가 받는 영향 거의 없습니다. 약간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SK 하이닉스만 어떤 개별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이 30만 원 선을 좀 돌달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물론 강하게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 차례 올라오면 또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25만 원에서 26만 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라인 지지 여부 확인하고 난 뒤에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이번 달에 2.8조 원을 샀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로 갔다 또 외국인하고 틀어진 수급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매트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었고 워낙 또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매집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이어진 모습도 연출이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이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 우리가 서서히 좀 관심을 더 보자라는 관점을 좀 봤던 것 같고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걸 좀 노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정말 강하게 달려다가 이 조정일 때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행보를 좀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외국인 쪽에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좀 다뤄봤으니까 저희 바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펩트론이요.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와, 탄력이 좋은데요? 그 제약바이오는 저희가 사실은 플랫폼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알테오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펩트론은 계속 연일 신고가를 찍으니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는 봐야 할까요?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 특성상 이제 개별 이슈에 많이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개별 이슈에도 민감하지만은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의 어떤 세분화된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사실은 한 차례 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쉬어갔다가 지금 또다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이클을 좀 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좀 어떤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특히나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욱더 수요가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탈 때는 우리가 그래도 접근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위기 탈 때 접근을 해야지 분위기를 타지 않을 때 접근하면은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종목의 성격상 사실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슈라든지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공략하시게 된다면 좀 더 비중을 적게 해서 약간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 탈 때 접근해야 된다. 근데 단기로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플랫폼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이나 전망을 좀 짚어볼게요. 9월, 10월에 이슈가 많아요. 그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 예정인 기업들도 있고요. 기대감 있는 기업들, 거기다 에스모 학회까지 앞두고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일정적으로 미리 사둬야 되지 않나? 이런 물음표도 있습니다.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면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워낙 이슈라든지 이벤트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좀 이제부터는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열리고 난 뒤에는 좀 더 어느 정도 이슈의 세론의 현상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전에 공략하시고 이벤트가 열리기 직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커버를 해봤고요. 저희 조선방산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웃음이 날 정도로 너무 잘 가요. 일단 조선은요, 지금 관세 협상 카드 플러스 실적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신고가 같죠? 근데 또 기자재도 같이 오늘 강합니다. 역시나 시장에 좀 횡보를 할 때 조선주가 잘 가는구나 싶거든요. 계속 좀 봐야 되는 섹터입니까? 정말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정말 적어도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은 네. 조선주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가 꺾이나 싶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꺾이나 네. 싶다가 다시 올라가는 또 조선주이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추세를 굳건하게 유지해내주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관세 협상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업종을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 뭔가 기대거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수주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조선주가 강한 흐름 보여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데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더 추세적인 매매, 어떤 그런 정배 우상향적인 흐름을 원하신다면은 이런 대형 조선주들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조선 기자재의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그 종목 특수에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움직여지면서 좀 더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시다면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조선주 집중하되 대형 조선주들을 좀 보고 조선 기자재 오늘처럼 좀 강한 종목들은 짧게 단기로 보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방사는 어떻습니까? 방사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뉴스로 좀 언급드렸는데 방산 기존 대형 종목보다는 좀 부품주로 수급이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산이요. 네, 방산의 경우 이제 조선주와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주도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조선과 방산인데 사실 방산도 어떻게 보면은 쉬어가는 척하다가도 다시금 또 시세가 좀 나아지고 있고 이제는 방산이 끝난다면서 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산주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굳건하게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방산의 경우 이제 실적 그리고 수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특히나 이제 수출에 대해서 워낙에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더욱더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수출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는 조정 시대마다 관심을 두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방산 조정 시마다 관심. 결국 조선 방산 둘 다 하반기에 다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좋습니다. AI와 로봇도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죠. 조정은 기회인 것인가? 물론 소프트웨어 쪽은요 실적이 나오는 섹터도 아니고 모멘텀과 뉴스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좀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글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한 차례 지난달에 정책의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시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숫자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들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뭐 로봇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구체적이고 좀 가시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로봇주의 경우는 이런 기대감을 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소프트웨어와 같이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말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주가에 대해서의 좀 더 다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바이오, 조선방산 그리고 AI, 로봇까지 다뤘는데 이 외에도 모든 섹터들 다 포함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는 반도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물론 어제 좋은 소식을 전해졌기도 했지만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소외가 되었었던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외가 됐던 업종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관심이 다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업황에 따른 어떤 개선세, 회복세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새롭게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이제 다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긍정적인 이야기들 언급해 주셨고요.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